자극과 반응 사이에 생각이 있다. 사람들은 왜 비슷한 상황에서도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행동하면서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일까? 그것은 생각, 즉 상황이나 자극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이다. 생각을 바꾸면 감정과 행동이 달라지고 감정과 행동이 바뀌면 인생이 달라진다. 그러므로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생각을 바꿔야 한다. 안녕하세요. 낭독하는 빵순이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요. 이 생각에 관한 책이에요. 제목만 봐서는 무엇을 주제로 했는지 잘 모르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랬거든요. 관점을 바꾸는 심리학이라고 해요. 생각의 각도를 바꾸는 순간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고 결국은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행복. 그 행복 때문에 이 책을 쓰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럼 심리학 박사 이민규님께서 지으신 생각의 각도. 잠시 멈추고 1도만 우리 다르게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고싱! 프롤로그 1도만 바꾸면 딴 세상이 열린다. 사실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있다. 딸이 어느 날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했고 한참 시간이 지난 후 그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다고 했다. 딸이 살아가면서 겪게 될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여주고 더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다. 그래서 딸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이야기가 하나둘 늘어가면서 고민이 시작되었다. 이 많은 이야기를 언제 다 해준단 말인가? 바쁜 딸이 내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들어줄 수도 없을 것 같았다.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펼쳐 읽을 수 있게 책으로 엮어주기로 했다. 딸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수시로 나 자신에게 질문했다.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으로 통하는 문을 여는 핵심 열쇠는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하던 어느 날 딸에게 해주고 싶은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단어 하나를 찾았다. 그건 바로 생각이었다. 자신에 대한 생각, 가족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생각, 그리고 해야 할 일과 삶에 대한 생각의 각도가 인생의 행불행을 결정하고 비즈니스의 성패를 좌우한다. 그래서 책 제목을 생각의 각도로 정하고 1부 자신을 사랑하기, 2부 더불어 살아가기, 3부 인생을 향유하기로 구성했다. 소유보다 누리기. 행복한 사람은 현재에 감동하고 감사하면서 깊이 음미한다. 그리고 그런 자신의 모습을 좋아하면서 주어진 것을 제대로 누릴 줄 안다. 행복의 깊이는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향유하는 정도에 의해 결정된다. 같은 음식도 정신없이 허겁지겁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천천히 음식 고유의 맛을 음미하며 식사 시간을 느긋하게 즐기는 사람이 있다. 산길을 가면서 무심코 지나치는 사람이 있고 길가의 꽃과 풀을 유심히 관찰하며 자연의 경이로움을 만끽하는 사람도 있다.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깊이 음미하고 누림으로써 행복감을 높이고 행복한 상태가 오래 지속되게 만드는 의도적인 노력을 심리학에서는 향유하기 또는 음미하기라고 한다.
향유하기는 저절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선택하고 공부하고 연습해야 하는 삶의 기술이다. 삶을 향유할 줄 아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4가지 특성이 있다. 첫째, 감사하기. 긍정적 경험을 제공해준 세상과 사람에게 깊이 감사할 줄 안다. 둘째, 감탄하기. 평범한 일상도 새롭고 놀라운 것으로 여기며 감동하고 감탄할 줄 안다. 셋째, 자축하기. 스스로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자신에 대해 감사하고 자긍심이 높다. 넷째, 심취하기. 긍정적 경험에 수반하는 신체적 쾌감과 정서적 흥분을 깊이 느끼고 지속시킬 줄 안다. 운동과 노동의 차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보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빨래, 청소, 노동도 몸에 좋은 운동으로 생각하면 운동 효과를 만들어낸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피곤하고 지겨운 노동이 될 뿐이다. 운동을 하면 몸이 가뿐해진다. 기분이 좋아지고 에너지가 차오른다. 운동은 신체 건강에 좋을 뿐 아니라 잡념, 우울감과 불안감을 줄여주고 행복감을 높여준다. 열심히 운동하면 뇌에서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엔돌핀 등 긍정적 감정에 관여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된다. 그런데 운동이 좋다는 건 알지만 운동할 시간이 없다거나 헬스장에 갈 여건이 안 된다고 투덜거리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몸을 움직이는 어떤 일이건 그것이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운동이 된다. 기왕에 청소를 해야 한다면 휘파람을 불면서 동작은 조금 크게, 조금 더 건강해진 모습을 상상하면서 신나게 해보자.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청소도 운동이 될까? 하버드 대학교 앨런 랭어 교수는 한 호텔 노동자들의 건강 관련 컨설팅을 의뢰받아 건강검진 자료를 검토했다. 몸을 많이 쓰는 육체 노동자들이 하루 종일 앉아 일하는 사무직보다 더 건강할 거라 예상했지만 차이가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몸을 많이 움직이면서도 그것을 운동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겹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거라 가정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기발한 실험에 착수했다. 호텔 종업원 중 절반에게 이들의 모든 활동과 각각의 운동량을 목록으로 만들어 알려줬다. 예를 들면 15분 동안의 시트 교체는 40칼로리 소모, 청소기 돌리기는 50칼로리 소모, 욕실 청소는 60칼로리 소모 등. 그리고 그 자료를 휴게실 게시판에도 붙여놨다. 반면 나머지 절반에게는 이런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다. 1개월이 지난 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실험 전의 검진 결과와 비교했다. 놀랍게도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운동이라 생각한 집단은 몸무게, 체질량 지수 및 허리 둘레가 줄고 혈압과 스트레스도 낮아졌다. 반면 대조 집단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볼 수 없었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기계적으로 무심코 하는 게 아니라 유심히 관찰하고 자신이 하는 일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기만 해도 우리의 몸과 마음에 변화가 일어난다. 나쁜 기억이 발목 잡지 않게. 화가 나거나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그때그때 표현하고 풀어라. 오래 끌지 마라. 곱씹고 곱씹다 보면 점점 부풀려져서 눈덩이 효과가 나타난다. 자신의 실수가 되었건 타인의 잘못이 되었건 과거가 현재와 미래의 발목을 붙잡지 않게 하라. 나쁜 기억을 오래 간직할 때 최대 피해자는 우리 자신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그 시간만큼 나쁜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기 때문이다.
미식 축구의 영웅 오토 그레이엄에게 훌륭한 패스 리시버가 되기 위해 필요한 가장 중요한 자질을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아주 짧은 기억력입니다. 방금 전 실수를 곧바로 잊고 다시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은 공을 차는 기술 못지않게 중요하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10년 전 8월 그 애가 나한테 뚱녀라고 했던 말 나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해. 불행한 사람들은 나쁜 일을 좀처럼 잊지 못한다. 곱씹고 곱씹어 눈덩이처럼 부풀린다. 과거의 고통이나 불쾌한 일을 잊어버리는 것. 특히 다른 사람의 잘못을 망각하는 기술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기술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지금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더라도 과거의 고통만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해지기 쉽다. 또 고통 속에서 예전에 행복했던 기억만 떠올리는 사람 역시 행복할 수 없다. 멕시코의 여성 화가 프리다 칼로는 6살에 소아마비를 앓고 18살에는 그녀가 탄 버스가 전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척추와 자궁 등 온몸이 부서지고 평생 30여 차례나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좌절하지 않았다. 눕거나 보정기구를 착용한 채 휠체어에 앉아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다. 훗날 그녀의 그림은 멕시코의 보물로 지정되었다. 그녀가 결혼을 앞두고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야 짧은 기억력이지. 아빠는 왜 결혼하셨어요? 글쎄, 기억이 안 나는데?